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우리는 bn의 정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요거는 맥스 함수다. 그죠? 맥스 an과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자, 맥스 함수 내가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지 사실. 맥스라는 놈이 언제 자주 등장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자? 급수 적분의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야. 적분에 굉장히 많이 볼 거다. 그 이유는 내가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맥스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뭐야? 둘 중에 큰 놈 선택하는 거야. 그래, 왜 내가 맥스란 얘기를 왜 했을까? 다시 한번 bn을 살펴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랑 an을 선택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선택하나?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n 선택, 마이너스 1이 an보다 크면 마이너스 1 선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둘 중에 큰 놈을 선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이걸 맥스 함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bn이 조건을 만족시킨데, 그러면 자, 급수 저 홀수끼리 다 더한 놈은 합이 마이너스 3이구나. 자, 짝수끼리 다 더한 놈은 8이구나.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야? 짝수끼리 다 더한 놈이 합이 8이야? 그럼 최소한 양수가 있어야겠네. 그죠? 그리고 수렴해야 돼? 그럼 계속 마이너스 1만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하겠네. 그죠? 그러면 봐봐. 우린 학생이니까 사실 답인 상황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처음 개념적인 설명을 미적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한번 보여만 줄게. 만약에 an이 양수에서만 논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맥스 함수다 보니까 항상 얘만 선택이야. 그지? 항상 위에 있는 것만 선택이다. 그지?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합에 음수가 탄생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겠지. 양수끼리 더할 거니까 안 될 거야. 자, 그럼 답인 케이스는 이제 머릿속에 하나밖에 안 느껴져야 돼. 어떤 케이스야? 자, 어차피 어느 순간은 an으로 갈아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놈이어야 된다. 이게 느껴지는 거지. 자, 왜 그러냐?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b3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 자, 우리는 앞으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새로운 수열을, 뉴 수열을 정의할 때는 이 정의에 심취해야 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그냥 대충 읽고 그런 거 없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누가 BO가 뭐야 하면 A5랑 마이너스 1 중에 둘 중에 큰 놈이야. 딱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B3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A3는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작거나 같구나, 정확히 얘기하면. 왜일까? 아니, B에는 둘 중에 큰 놈을 선택하는 놈인데 마이너스 1이 선택됐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니? 이해되나? 그렇잖아. 왜? A3라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마이너스 1이 선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A1이라는 놈은 당연히 더 작은 쪽에 처박혀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마이너스 1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이게 마이너스 1 라인. 얘보다 크면 AN 선택, 얘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선택이다, 뭐 이런 함수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뭐야? 저 가족권이겠지. 당연히 순서대로 문제를 풀겠으니까. 홀수끼리 다 더한 놈이 합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방금 살펴봤지만 A1이라는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 말은 즉슨 뭐야? B1이라는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좀 빠른가? 그래서 B1 더하기 B3는 지금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지금 확정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다 봐봐.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 뭐냐? 이 A5의 위치가 궁금해진다 이거야. 왜? A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선택이 되겠지. 더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B5까지 한번 더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야 돼. 왜? 자, 일단 첫 번째, B의 홀수함끼리 다 더하는 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 상태가 지금? 확정 음수야. AN이 선택되든 마이너스 1이 선택되든 둘 다 음수라는 거야. 그럼 더할수록 어때? 마이너스에 대해서 절대값이 커져.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급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더할수록 작아지잖아, 당연히.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5까지 더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나머지 애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떠야 되는데, 자, 나머지 애들을 AN으로 전부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AN을 전부 나머지 애들을 더한다고 해도 그 등비급수 공식에 따라서 이런 모양일 건데, 얘가 0이 되려면 A 초항이 0이어야 돼. 근데 AN이 등비급수인 이상 절대로 초항을 0으로 먹을 수가 없죠. 얘는 지금 0에 점점 가까워져가는, 그냥 진동하는 그런 모양이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A5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 라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놀아야 돼 지금.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거냐면 지금 이 A5라는 놈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뭐야? 그 다음까지의 계속 죽을 때까지의 B의 홀수항들은 전부 뭐다? AN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B의 홀수항을 전부 다 더한 게 몇이래? 마이너스 3이래잖아. 근데 지금 우리 3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우리 B의 5부터 죽을 때까지 다 더한 놈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근데 걔네들은 등비급수의 합일 거잖아. AN의 공비를 마이너스 1이 AN의 공비를 R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1-R 제곱분의 초항 몇이야? A 5가 요게 돼야 된다는 걸 식을 바로 쓸 수 있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잡고. 자, 그리고 두 번째 B의 짝수항들을 다 더한 놈이 8이 돼. 근데 이건 사실 답이 바로 나와야 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짝수항들은 전부 뭐다 지금? 양수다. 근데 지금 맥수함수라며.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어때?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럼 B의 짝수항은 고민도 없이 A의 짝수항들을 전부 다 더한 거야.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이잖아.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럼 공식 바로 뭐다? 자, 1-R제곱분의 A2가 그냥 끝나는구나. 그럼 요게 몇이다? 8이다야. 자, 그러면 내가 보기 쉽게 여기다 다시 한번 써줄게. 우리가 알아낸 두 개. 얘는 8이에요. 그리고 1-R제곱분의 A5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뭐 하고 싶니? 방부등식 프리티야. 이거 일단 첫 번째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무조건 풀리는 방정식이라는 건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랐을 거고, 미련하게 이대로 풀지 말고 당연히 나 같으면 아래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으로 나누겠지. 나눠보면 어때?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올 거고 R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위아래 마음에 드는 데다 쳐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나 위에 쳐넣어 볼 거니까 분모 1-4분의 1 그럼 4분의 3 양변에 4분의 3 곱해 6 그러면 A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A2니까 이게 몇이다? 4분의 3 곱했으니까 6이겠다. 그죠? 그럼 A1은 몇이 돼야 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2가 돼야겠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럼 A랑 R 다 튀어나왔네. 그럼 구하라는 거 뭐야? AN을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음수인 놈들을 다 양수로 들어치우자 라는 놈인데, 자, 어떻게 돼? 그냥 모양? 얘를 위로 점프한대. 그럼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뭐야? 얘는 어떤 놈이야? 공비가 그냥 2분의 1이고 초항이 12인 놈을 그냥 풀어라. 그죠? 그거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자, 답 구합시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2가 답이겠다. 그죠? 어렵지 않게 24라는 거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죠? 그럼 이 문제 한 번만 되돌아보자고. 일단 첫 번째 생각. 수열이랑 급수에서는 사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케이스 분류야. 근데 그 케이스 분류라는 게 보통 어렵지 않고 다 이런 식이야. 부호 판단 아니면 뭐 어느 범위 안에 있냐 이런 것들인데 점점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 미적분에서 내가 사실 킬러는 다 그래프라 그랬어. 요거를 봐봐. 어떤 애들은 A1이 뭐 이거보다 작을 때, 뭐 A3가 뭐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식으로 걸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럼 어때? 식이 한 대여섯 줄 된다 이거야. 그거는 직관적이지 못해. 그죠? 우리는 그래프를 표현할 때 가장 인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배웠지만 내가 너네한테 뭐 맨날 얘기했죠. 등차 수열은 뭐 1차 함수시고 뭐 등차 수열의 합은 뭐 2차 함수고 상수항이 없는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지금 수열은 우리가 어떤 함수로 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보기로 우리가 합의를 해놨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등비급수라고 해서도 어려울 게 없는 거야. 그죠? 등비수열이건 등비급수건 다 함수의 모양으로 표현이 된다. 그죠? 그럼 그래프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생각보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게 많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죠?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